네, 2023년 10월 17일 이정훈입니다. 바람잘 날 없다, 화불단행,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하더니만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돌파를 해야죠. 화불단행입니다.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바깥에서 올 것 같습니다. 뭐냐? 폴란드가 지난 15일 총선을 치렀는데 정권이 교체됩니다. 한국 방산이 잭팟을 기대하고 있는데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K방산, K원전 양대 축으로 경제 일으키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 정책에 붉은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18일 아침에 나갈 거니까 그때쯤은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조금 17일 날 지금 밤이라서 아직 예측성 기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일 오후 10시 폴란드 시간 기준으로 개표를 98.9% 거의 99% 했는데 야권연합이 53.37% 과반을 넘겨버렸습니다. 정권교체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야권연합이 어떤 단체냐? 야권연합을 이끄는 사람은 과거에 폴란드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EU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름이 익숙치 않으니까 이름 밝히면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야권연합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가 보다 더 친EU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현 정권은 EU하고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폴란드 사정에 밟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 굉장히 폭발적인 투표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989년 폴란드가 공산주의를 끝내고 민주주의로 변혁하는 대혁명을 치렀죠. 그때 치른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한 80% 가까운 72.9%의 투표율을 기록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참여가 높았는데 이거는 그만큼 현재의 여당,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K방산을 사줬던 그 여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개표를 해보니까 53%가 넘는 득표율이 나왔다. 야권연합이.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다는 겁니다. 이 기존의 정당은 상당히 민족주의 색채가 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성소수자들의 반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이것을 가장 옳다고 믿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투표율은 74.4%였거든요. 상당히 높았네요. 그리고 EU하고 대립을 했는데 그 반대편했던 세력이 이번에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야당도 하나의 야당이 아닙니다. 가장 큰 거는 시민 플랫폼이 있고 그게 한 31.6%를 얻고 제3의 길은 13%, 신좌파당은 8.6%.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과반을 넘깁니다. 의석이 460석이니까 230석을 넘기면 되는데 248석이니까 53% 이긴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죠. 그럴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거는 최종 결자가 나오는 대로 나올겠지만 분명히 이제 정권은 교체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폴란드 정권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총리하고 좀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었었죠. 그래서 더 이상 무기를 못 주겠다. 폴란드가 이제 무기를 많이 제공했었는데 그래갖고 폴란드하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자, 폴란드에서 정치가 어떻게 뒤집어지든 간에 그거는 우린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K방산 수출을 폴란드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참모총장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총참모장이 옳죠. 참모장이 우두머리입니다. 폴란드 5일 전, 15일 날 선거했으니까 10월 10일 날 폴란드의 총참모장하고 작전사령관이 전격적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방부 장관하고 여당의 반발에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방산을 사들인 사람입니다. 지금 폴란드 여당은 무기를 많이 수입하면은 국민 지지가 올 것으로 보고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 걸로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궁촌 총참모장하고 작전사령관이 그러한 국방부 장관하고 여당의 반발에서 전역을 신청했고 바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번에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하나를 비롯한 방산기업들은 여당이 이길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지금 당황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173억 달러의 방위산업을 수출해서 상당히 잭팟을 터뜨렸죠. 보통 한 30억 달러 정도 수출했는데, 뭐 왔다 갔다 진폭이 크긴 하지만 그 5배에 가까운 173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폴란드가 많이 사줬기 때문이에요. 폴란드는 왜 샀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하니까,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쪽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딸리니까 폴란드가 갖고 있는 소련제 무기를 다 주고, 서방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표준이라 그래서 각자가 무기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탑재하는 실탄이라든지 부속은 동일하게 표준을 만들죠. 예. 우리가 현대 자동차 타다가 기아차 타다가 벤츠를 몰거나 BMW 몰아도 운전 방식은 똑같잖아요. 뭐 같은 기름 쓰고 그런 식으로 표준을 맞추는데 표준을 맞췄습니다. 근데 러시아제 무기는 안 맞죠.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폴란드가 제일 먼저 나토에 가입했는데 나토식 무기를 못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네 러시아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에 주고 나토식 무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나토에서 가장 큰 군수 국가는 독일인데 독일 전차 업체가 하도 전쟁이 없고 자기네가 옛날에는 동독을 앞두고 이제 공산국가가 대척했는데 지금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가 앞에 있으니까 싸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차 생산, 장갑차 생산 공장을 다 세웠습니다. 한 번을 라인 세우면요, 그거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중고를 사오니 뭐 하다가 한국은 그게 있었어요. 한국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도 뭐 폴란드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군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하다 해놓은 거를 폴란드에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해준 거죠. 우리 군은 좀 늦게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거를 몇 년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간 무기들을 갭 필러라고 합니다. 갭은 틈이죠. 필러는 F-I-L-L-E-R. 우리 뭐 필러 채운다 그러잖아요. 살 도톰하게 하려고. 갭을 채우는 걸로. 그래서 F3 T50 갖고 FA50도 갔는데 FA50 다음에는 GP가 붙습니다. 갭 필러라는 뜻으로. 하도 지금 무기가 급하니까 러시아 침공 때문에, 그래서 급히 무기를 가져가서 갭 필러로 항공 무기를 가져가서 우리가 잭팟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고무돼가지고 올해라 그래봐야 지금 10월 중순인데 11월 12월 2달 반 남았습니다. 올해 동안에 2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직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없는데 1차 갭 필러로 작년에 수입을 했던 폴란드가 30조 원어치의 한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30조면은 쉽게 말하면 300억 달러죠. 폴란드가 이걸 계약을 하면은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작년보다 더 높은 방위산업 수출 국가 대열에 올라갑니다. 작년에 9위였나 그랬는데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4위를 이루자 그랬잖아요. 4위까지 못 가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이거 계약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폴란드에서 지금 이제 서울 성남공항에서 아덱스를 하는데 지난달에 폴란드에서 국제방산 전시회 열렸을 때 한국 업체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그때 갔던 한국 업체들은 오히려 폴란드 정치인으로부터 왜 우리 정부는 한국산 무기만 사들이냐? 자기네 방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개발하도록 해야지. 상당히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어쨌든 지난 정부는 그 무기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를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었다. 그리고 정권이 이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계약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30조를 빼면요. 작년에 173억 달러라 그랬죠. 올해는 30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직 모든 게 통계를 안 냈고 공개된 게 없지만 현재 돌아다니는 소문은 현재 수준이 한 3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작년 한번 빤한 거고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차 계약이 체결되면 순식간에 300억 달러, 200억 달러 확 돌파를 해서 300억 달러 이렇게 되니까 좋은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 정치도 어려운데 K방산이 대박을 터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폴란드 정치 상황 때문에 바뀌면 참 우울해지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게 된 거는 폴란드가 과거부터 이제 방위산업 전시회를 하면은 폴란드에 뭘 팔 수 있어 하고 안 갔는데 다른 나라들은 안 갔을 때 우리가 가서 늘 했었고 그게 폴란드는 고마워서 폴란드 현재의 여당이 한 8년 집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우리는 한 60만 대군을 어쨌든 유지하기 때문에 그 군대를 위해서 무기를 생산하던 해놓은 재고가 있었지. 신형 재고가 있었던 바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갔는데 그러한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계약이 돼서 일단 갔지만 2차가 이제 30조 원, 300억 달러인데 이게 계약이 안 되면 어쩌냐. 지금 300억 달러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지금 쩔쩔매고 있었어요. 왜냐? 폴란드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관을 주면은 그 차관을 받아갖고 우리 무기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걸 갚는 겁니다. 결국은 폴란드는 저걸 갖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올려야 돼요. 국민 세금을 올리고 또 유럽에서 나토 국가들은 미국이 지원해 주겠죠. 그걸로 갚겠죠. 근데 지금 우리도 이 차관을 주지 못해가지고 무역공사인가 하고 수출입은행이 막 많은 국내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뭐 이걸 거의 지금 만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차관 주는 게 너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데는 차관을 못 줘서 원자력계에도 지금 폴란드에 원전 짓기로 이제 이야기가 됐죠. 국가가 짓는 거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하고 민간 기업이 하는 거는 한국교로 한다라 그러는데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그걸 공사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으려면 또 누군가 차관을 줘야 되는데 그 차관을 한전이나 한수원이 줘야 되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한전의 적자가 지금 30조가 넘죠. 제가 20조라 그랬는데 30조가 넘고 4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빚이 많으면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방산에 발이 묶여서 돈이 마른 것 같고 외국은행한테 빌려야 되는데 외국은행도 한전이 적자가 없으면 싸게 빌려줍니다. 한전 보고 빌려주니까. 근데 한전이 40조 원 적자가 있으면 이자를 확 올리죠. 이게 지금 큰 모순이에요. 탈핵 정책 문재인이 끼친 게 이런 건데 그것도 지금 극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여기 정권이 바뀌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폴란드 문제는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외교죠. 외교. 어쨌든 우리 외교부 직원들 그 다음에 국방부 무관이라 그래봐야 폴란드니까 잘 가야 대령일 거고 아마 중령이 가 있을 거예요. 중령이라 그러면 한 41~42살 친구가 그 요인들을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실무자 하나 만나겠죠. 대령이 간다고 한들 45 정도. 역시 장관 만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외교부라 그래봐야 대사가 가서 대사가 얼마나 많은 폴란드 요인들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거는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해외 공작팀들이 그동안 쌓은 거 갖고 해야 될 텐데 폴란드에 얼마나 국정원이 뚫어놨는지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퍼레이션, 나쁘게 얘기하면 공작이고 이게 활동이죠. 이게 국가정보원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북한 붕괴, 김정은 제거 뭐 여러 가지도 해야지만 해외에서 외교부는 얼굴마담밖에 못해요. 맨날 빙빙 돌리고 사람들. 근데 국정원이 늘 그걸 잘했는데 참 우리 외교부도 능력을 좀 발휘해야 되고 국정원이 뛰어야 되고 국방부도 뛰어야 될 겁니다. 아주 막 요령소리가 나도록 뛰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국내 정치 문제는 늘상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비명계하고 정치적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대법원장을 누구를 하면 좋겠냐 해서 토의를 하면서 풀어가야죠. 그러다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란 거는 난관한 문제를 푸는 게 정치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현재 행정 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정치했다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끌고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